네, 금요일장 개장하고 18분가량 흘렀습니다. 코스피는 다행히 위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천선을 놓고 또 공방전이 펼쳐집니다. 우원명 부지점장 김규화 연구위원과 함께 출발 전략 세우겠습니다. 우원명 부지점장께서 이천선 안착을 위한 조건은 뭐냐, 단서는 뭐냐, 이렇게 오늘 제목을 달아주셨는데요. 네, 뭘까요?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3차 양적 완화가 발표가 되면서 그 이전에 상당한 기대감들을 가졌었거든요. 논리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3차 양적 완화를 통해서 막대한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그러면은 역시 달러와 약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약세와 상반되는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강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위험 자산의 대표적인 원자재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상승폭이 커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을 갖고 사실은 출발했었는데요. 근데 실제로 보시면은 그런 기대치가 상당 부분 좀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시장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최근에 어떤 유로화나 엔화 공급이 또 확대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와 약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반감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원자재나 주가 상승도 상당히 제한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이런 부분 관련돼서 실제로 국내 시장은 이제 2,000포인트 선에서 상당히 진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좀 어려운 그런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2,000포인트 안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을 잠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으로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2조 이상 들어왔죠. 근데 잠깐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들어온 9월 14일 이후 이제 19일까지 들어온 외국인 자금의 성격을 금융감독을 해서 파악한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영국계 자금이 1조 1,000억 정도고요. 기타 프랑스나 룩셈부르크, 케이맨 제도 같은 흔히 이제 유럽계 자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유럽계 자금으로 분류되는 자금이 2조 이상, 2조 한 1,000억 정도 들어온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일각에서는 한머니의 어떤 그런 흐름들을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는데 실질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런 어떤 장기성 자금이라면 이제 미국계 자금을 얘기하는데 미국계 자금은 실제로 대략 3,600억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긴 하지만 자금의 성격이 다소 어떤 시장의 어떤 기대를 충족시키기는 상당히 부족하다라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2,000포인트 선 안착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낮추게 하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더불어서 이제 기관들의 매도, 특히 이제 투신권의 어떤 환매죠. 주식형 펀드의 환매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14일 이후 18일까지 역시 기관에서 나온 환매 물량이 9,400억에서 1조 1,000억 정도 나온 걸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2,000포인트 선까지가 일단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수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근거로는 역시 이제 경기와 실적, 기업 실적이 가장 대표적인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랄지 기업 실적 부분이 상당히 아직까지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이런 어떤 주식형 펀드의 환매로 이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경기 전망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다행히 연준에서 내년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조금씩 경기에 대한 어떤 낙관적인 전망들을 조금씩 크게 넓혀가고 있긴 하지만은 아시는 것처럼 유럽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직까지도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국내 경기 같은 부분도 일각에서는 이제 GDP 성장률이 3% 이하까지도 전망하는 보고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 최근에 이제 달러와 약세 내지는 역으로 얘기하면 원화 강세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복합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QE3 이후에 이제 주식시장의 어떤 흐름들이 오히려 QE3 전보다 상당히 복잡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 굉장히 더 어려워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양상입니다. 투자 전략과 관련돼서는 약간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기대가 커지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기대치를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이제 원화 강세 추이가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치면은 외국인 매수 자금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만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원화뿐만이 아니라 이를테면 유로화랄지 엔화와 관련된 부분들도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강세가 이어질 경우에는 수혜 업종, 항공이나 여행, 음식료 업종 같은 업종이 일단 단기적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최근 들어서 지수 조정 틈을 타서 역시 관련된 경기 방어적 업종들, 통신이나 제약, 음식료 같은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짧은 시각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더불어 같이 매매를 하시는 방법이 좀 맞지 않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지수 2000선 안착을 위한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기화 의원은 카메라 부품주가 오늘 관심 분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그 차량용 내비게이션 관련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 전주, 3주 전에 또 카메라 부품주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만큼 최근 들어서 카메라 부품 관련주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더 관심을 가져보자는 차원에서 좀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카메라 부품 업체에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신규 상장 기업으로 보시면은 7곳 중에 3곳이 올해 이제 카메라 부품 업체들이 상장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나노스라는 기업이 있고요. 이 기업은 IR 필터와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고, 그리고 차량용 카메라 모듈 국내 1위 업체인 MC넥스라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휴대폰 및 차량용 카메라 렌즈를 제조하는 디지털 옵틱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었었는데, 이런 그 다들 아시다시피 신규 상장주들 최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성적이 썩 좋지는 않았는데 7회사 중에 3곳이 카메라 부품 회사였다. 이런 것들을 보실 때는 카메라 부품 관련된 업종이 그만큼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회사들이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반증을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특히 나노스는 439대 1의 그런 청약 경쟁률을 보였을 만큼 최근 들어서 아주 그 찬바람이 부는 IPO 시장에서 관심을 뜨겁게 받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 다들 쓰실 텐데, 이 스마트폰에 계속해서 화소가, 카메라폰 화소가 계속해서 고화소로 이제 늘어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자동차에도 전방 또는 후방에 카메라들이 이제 장착되는 수가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 본다면은 앞으로도 매출 계속해서 급증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스마트폰은 뭐 다들 좀 잘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는 800만 화소, 그리고 LG 옵티머스 G는 1300만 화소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이제 보자, 이런 시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차량용 카메라, 이 차량용 카메라 시장이 가장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규모에서는 휴대폰 카메라 모듈 시장이 크지만은 성장성에 있어서는 차량용 카메라 모듈 시장이 훨씬 큽니다. 휴대폰용 카메라는 연평균 9.5% 성장 전망에 있지만은 차량용 카메라는 연평균 37.4%의 그런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차량용 카메라를 생산하는 업체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어떤 업체들이 있나 좀 살펴봤더니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은 회사부터 좀 관심을 가지셔야겠죠. 이런 업체에는 세코닉스라든지 MC넥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MC넥스 종목 한 종목 말씀을 드리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C넥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용 카메라 모듈 생산 국내 1위 업체이고요. 차량용 제품 매출이 올해 500억 원에서 내년에는 900억 원으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약 한 340% 성장 가능성이 보여지는 그런 회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유럽 이런 선진국 시장에서도 후방 카메라 장착 의무화가 정책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이 종목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차량용 그리고 카메라 부품주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출발 전략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지점장, IBK 투자증권 목동지점 김기화 연구위원 두 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